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가 시상명 올리면 수업 설계 시작해주세요. 그럼 수업 설계 역량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물이 얼 때의 무게와 부피 변화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구상한 수업의 의도와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 의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OE 모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실험하기 전에 먼저 실험 결과에 대한 예상을 말해보고 실험을 하면서 관찰 결과와 자신이 예상했던 것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소된 과학적 궁금증을 과학적 지식으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과학적 지식을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것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지식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 역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저의 수업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는 물을 넣고 얼리기 전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뒤 물을 넣고 넣은 플라스크를 얼음이 가득 담긴 비커 안에 넣고 얼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물을 얼렸을 때 무게와 부피가 어떻게 변화할지 스스로 예상하여 패들릿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활동에서는 얼린 물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모둠별로 그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패들릿을 사용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 실험한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패들릿으로 함께 모둠별로 정리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모든 모둠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모둠별로 토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전에 찍어 놓았던 실험 과정을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어떤 점에서 변인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깨달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실생활과 과학적 지식을 연결해 보는 활동을 마련하였습니다. 패들릿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에 영상을 보았던 경험 혹은 실제로 냉장고 안에 자신이 요구르트를 넣어서 얼려봤던 경험 등을 반 학급 모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공유한 실생활 경험을 앞서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과 연결하여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사고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활동으로는 만약에 오늘처럼 물을 얼린 뒤에 다시 얼음을 녹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는 발문을 함으로써 다음 차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활동 첫 번째에서는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얼리기 전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스스로 과학적 예상을 해본 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물이 얼은 뒤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실험 결과를 모둠별로 정리하도록 하였고 마지막 활동에서는 그렇게 하여 얻은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스스로 가지게 된 과학적 궁금증을 실험을 통해 직접 해소하고 주도적으로 탐구 질문을 해결하는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설계 역량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기다렸다가 수업 좀 올리면 수업 수련 시작해주세요.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4학년 1반 학생들, 우리가 첫 번째 활동에서는 이렇게 용기 안에 물을 넣고 무게와 그리고 부피를 검정색 펜으로 표시한 뒤 이렇게 얼음에 넣어서 얼려보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활동입니다. 정리하자. 물이 얼 때 무게와 부피 변화. 여러분들이 앞서 실험한 결과를 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실험 결과와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 규칙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실험복과 실험 장갑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착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물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험 결과가 모두 다 나온 뒤에는 실험 준비물을 책상 가운데로 모아주고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험 도구는 조심조심 다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하는 것 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유리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깨져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 다시 떠올리면서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마무리해 봅시다. 먼저 장갑을 낀 상태로 얼음 속에 있던 이 실험관을 꺼내 봅시다. 그 뒤에 물기를 잘 닦고 전자저울로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표시해 놓았던 검정색 선과 비교하여 물의 높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떤 것을 관찰할지 잘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실험 결과를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모둠은 어느 과정을 하고 있나요? 실험관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오차가 생기지 않으려면 자세 꼼꼼하게 닦아서 무게를 재야겠죠. 무게를 다 잰 뒤에는 눈금선과 비교하여 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잘 알아보세요. 실험 결과 모두 잘 관찰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찰한 결과를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모두 스마트 패드 한 대씩 잘 가지고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패들릿에 오늘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별로 패들릿에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 틀대로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탐구 질문이었습니다. 물이 얼 때 무게는 삐리리리 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적어주면 되고요. 오늘의 탐구 질문 두 번째였습니다. 물이 얼 때 물의 부피는 삐리리리 네, 부피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오늘의 탐구 질문이었죠. 그렇다면 모든 별로 선생님이 똑같이 5분을 줄 테니까 패들릿의 실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모둠은 어떻게 결과를 정리하고 있나요? 물이 얼 때 무게가 똑같았다. 그래서 물이 얼 때 무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고, 물이 얼었을 때 표시한 눈금선보다 물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다. 라고 정리하였군요. 와, 수호랑 예림이의 의견이 모두 합쳐져서 훌륭한 실험 결과로 정리되었네요. 스스로 의문을 해결하다니 일모둠 정말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계속해보세요. 모두 패들릿의 실험 결과를 잘 정리해 보았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틀대로 정리해 준 것처럼 여러분이 잘 채워서 결정해 주었고, 우리가 활동 첫 번째 찍었던 실험 과정도 친구들이 잘 정리해서 올려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선생님과 함께 큰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와, 일모둠이 정리한 실험 결과에 많은 공감 댓글들이 달려있네요.
1모둠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은 모둠이 많은가 봐요. 오, 그런가 하면 4모둠은 뭔가 특별한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요. 1모둠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4모둠의 발표자, 손들어 볼까요? 지훈이 4모둠의 실험 결과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우리 모둠에서는 물이 얼기 전에 비해서 언 뒤에 무게가 늘어났다 라고 정리를 해주었네요. 무게가 변한 점이 다른 모둠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습 퀴즈! 지훈이네 모둠이 왜 다른 모둠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3분 줄게요. 지훈이네 모둠이 올려준 실험 결과 사진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면서 다른 모둠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모둠별 토의할 시간 3분 시작하겠습니다. 삑. 삑. 토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들고 왜 4모둠이 예상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었는지 보충 설명해줄 학생 있을까요? 3모둠의 은수 일어나서 발표해볼까요? 은수가 지훈이네 모둠이 올려준 실험 과정 사진을 보니까 물이 언 뒤에 무게를 잴 때 전자저울 위에 물방울들이 가득했다고 하네요. 다른 모든 학생들도 사진을 살펴보니까 물방울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네, 그렇죠. 지훈이네 모둠이 무게를 잴 때 실험관에 물기를 잘 닦지 않아서 이렇게 물방울들이 생긴 것 같은데 만약 물방울을 잘 닦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원래 쟀던 것과 오차가 생겼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훈이네 모둠은 얼기 전에 비해서 언 뒤에 무게가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모두 탐구 과정을 잘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연결하자 실생활과 탐구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물이 얼었을 때 무게와 부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하는 경험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선 실험에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일반 학생들이 모두 대답해 준 것처럼 물이 얼었을 때는 무게는 그대로이지만 부피는 늘어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실험 결과를 내가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했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본 경험을 나눠줄 학생 있을까요? 손 들고 발표해 봅시다. 뒤에 앉아있는 하진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냉장고에 요구르트를 얼렸는데 그때 요구르트가 펑 하고 터진 경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와, 하진이 정말 꼼꼼하게 잘 관찰했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관찰 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진이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물이 얼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패들릿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게요. 지금부터 정리해보세요. 삑. 삑.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함께 정리한 결과를 큰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삑. 아하, 하진이가 맨 처음에 발표해주었던 요구르트를 얼렸을 때 터졌다 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 버튼들이 눌려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공감 버튼이 눌려있는 것은 원훈이가 적은 댓글이네요. 원훈이 한번 자신이 적은 내용을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원훈이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바위가 쪼개진 틈 사이에 물을 넣었더니 갑자기 다음날 물이 얼고 그 바위가 쪼저저 하고 깨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대요. 그렇다면 방금 원훈이가 말해준 영상의 내용과 오늘 했던 탐구 결과를 연결지어서 보충해줄 학생 있을까요?
1모둠에 지원이가 보충선을 들어주었네요. 발표해볼까요? 아하, 바위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갔다가 얼었을 때 오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물의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바위의 틈이 커져서 깨진 것이다 라고 잘 연결지어서 설명해 줬네요. 와, 지원이 오늘 탐구해본 결과와 실생활에서의 다른 친구의 경험을 잘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주었네요. 그렇다면 오늘 해본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한 가지의 궁금증을 선생님이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어요. 오늘은 물을 얼려보았었죠. 그런데 만약 이 물을 다시 얼린다면 이 물의 부피와 무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추측해볼까요? 무게는 그대로일 것 같고 부피도 늘어난 채로 그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학생들도 들리고요. 아니에요. 무게는 그대로인데 부피는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준 다양한 추측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활동을 오늘 잘 했는지 자기평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자기평가 질문입니다. 모둠끼리 토의를 해서 협력적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 수 있었나요? 손을 번쩍 들고 자신에게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어 봅시다. 3, 2, 1, 땡! 와,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전부 4점 아니면 5점을 줬습니다. 모두 협력적으로 토의가 잘 일어났던 것 같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알아보았던 언물의 무게와 부피 변화를 내 실생활에서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줘봅시다. 3, 2, 1, 땡! 와, 많은 학생들이 5점을 번쩍번쩍 들어주었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도 직접 냉장고에 물을 넣어서 얼려놓고 확인해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